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이야 하는 일을 잘 풀려 나름대로 한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젊은 시절,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하려던 시절에는 참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명함이나 로고, 카탈로그나 간판 등 브랜딩에 필요한 요소들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20대 중반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프리랜서의 길이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옆에 지금의 남편이 있어줬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들만 봐도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 오죽하면 팀장님이 당신 놓치기 싫어했겠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 결혼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벌어서는 돈도 못 모을 거고 미뤄다 헤어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잖아. 둘 중에 한 명만 안정적으로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겨우 돈 못 번다고 결혼 못할 정도로만 좋아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도 못 왔지.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할 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줬죠. 그런 남편이 늘 든든하게 저를 믿어주니 마음이 한풀 꺾이고 지치다가도 금방 힘이 났어요.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은인 같았죠. 스스로도 못 믿는 저의 능력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믿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걷는 길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끄러지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반응이 왜 그래?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이제 우리도 20대 후반이잖아. 이 정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당신이야 돈도 적당히 모으고 했겠지만 나는 상황 알잖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결혼을 꼭 준비까지 하고 해야 하나?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서로 믿고 응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가족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결혼하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더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안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 남편의 그 따뜻한 말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더군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주눅들지 않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기뻐하셨고 남편도 좋아했죠. 당장 결혼을 하기엔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였어요. 남편은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내내 제게 안정적인 사랑과 대가 없는 응원을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 환경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면서 가끔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남편 같은 사람이 나고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아버님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더니 아버님만은 어머님이나 시누이하고는 다르더군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남편만으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끊임없이 저를 내리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준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아, 네가 우리 호석이랑 결혼하겠다는 애니? 연애 아무하고나 해도 된다지만 결혼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호석이도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아주 순수하고 낭만이 넘쳐서 문제야. 이 사람은 무슨 처음 만난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눈엔 참 하고 성실해 보이는구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니, 이왕이면 우리 호석이 직장에도 예쁜 은행원 아가씨가 많은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도 됐을걸. 꼭 그 무슨 통창인지 뭔지를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렇지? 오빠가 좀 순수한 면이 있긴 하죠. 요새는 남자들도 다 직장 짜진다는데. 언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명함이나 로고 만드는 일을 외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우선은 그쪽으로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외주? 외주면 수입이 불안정한 거 아니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하죠. 일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시기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참여하는 작업들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우, 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조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자인 스튜디오요? 그건 뭐 아무나 하나. 그거 하면 뭐 돈이 되긴 돼요? 저도 관심 좀 있어서 아는데 그걸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신우이가 뭔가 잘 안다는 듯이 말하길래 그때 저는 신우이가 디자인 관련 쪽이거나 관련 업계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개뿔,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쉽지 않은 건 당연히 알지만 사람이 쉬운 길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요. 아, 뭔 여자애가 말만 들어도 팔자가 드세네 드세. 이러다 우리 아들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그저 유복한 집안에서 티 없이 맑게 자라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는 참한 며느리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자기 능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야. 자기 꿈이 명확히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기만 하구만. 이렇게 진취적인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괜히 아들 뺏긴다 생각하니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네. 오빠 그렇게 생각했지? 너랑 엄마는 좀 새 식구 들어왔는데 이쁘게 봐줘요. 나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 찾기 쉬운 줄 알아?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노총각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봐줘요. 어이씨고 놀고 있네. 네 조건이면 여자들이 들러붙지 들러붙어. 노총각은 무슨 내가 그 꼴 볼까봐? 엄마는 무슨 은행원이 벼슬인 줄 알아? 여자들이 들러붙게. 그런다고 한들 내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 데리고 왔는데 좋게 좋게 좀 갑시다. 네? 남편과 아버님이 분위기를 열심히 풀어줘서인지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동생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마음에 안 들어하긴. 우리 엄마는 누굴 데려와도 성에 안 찼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게 돼야 말이지. 처음인데 그게 되겠어? 눈치 보여 죽겠어. 그래도 우리 아빠는 괜찮지? 동생은 내가 따로 불러서 조심하라고 주의 줄게. 엄마는 아빠가 잘 커버해 줄 거야. 좀 봐주라. 응?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과 아버님이 노력해줬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로 긴 시간 동안 잘 지내왔던 남편과 결혼을 코앞에 두고 헤어지기도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어찌저찌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은행원 아들 잘났다며 자랑하면 어쩌려나 걱정했던 상견례도 남편과 아버님이 사전에 입막음을 잘하신 건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지라도 저를 크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 겨우 1년이 넘던 어느 날 이후 그 예상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심장 쪽 지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제 눈을 보며
손을 꽉 잡아주시던 온기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시댁에서의 무난했던 평화가 다 아버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 날이 선 모양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히스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한동안 몰려서 들어오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동생과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시댁에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 저는 외국에 있었으니 당연히 못 갔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왔다길래 그러려니 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추석이라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바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는 네 동생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다면서? 재미있었니?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선물 좀 챙겨왔어요. 이따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선물은 선물이고 재밌었냐고 묻지 않니? 네? 네. 동생하고는 오랜만에 간 여행이라 재미있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아니면 영 보지를 못하니 간만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네가 외국에 가고 없다지 뭐니? 근데 너 놀러간 그 주에 얘는 일주일 내내 야근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었던 건 아니? 애가 볼살이 속 빠져서 왔더라.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입맛 없어서 안 먹은 거야. 그리고 그 주만 특히 바빴던 거예요. 어찌됐건 아내가 돼서 남편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은 팽개치고 일주일이나 놀러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니?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어머님, 저도 그동안 바빴던 일 다 마무리된 기념으로 이제 겨우 한번 다녀온 거예요. 뭐? 네가 바빠봤자 외주로 일 들어오는 건 몇 건 처리하는 게 전부일 텐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우리 아들이랑 같니? 어머님,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야근했듯이 저도 지난 몇 달간 계속 밤샘 작업을 해서 피로가 많이 쌓였었어요. 스트레스 풀러 다녀올 수도 있죠. 그래, 엄마. 엄마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일은 나보다 더 많아. 아유, 그래봤자 쟤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하는데 당연히 저 정도는 감수해야지. 누가 사람이 그렇게 다 저 좋은 일만 하고 살아? 그거 하면서 용돈벌이도 소소하게 하니 일석이조지. 누가 밤샘 작업하라든?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어딜 요새야. 그럴 거면 너 일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취미생활하는 거 뭐 그리 잘난 척이야. 네가 남편 없었으면 당장 그것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어차피 오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더위에 술가인 척은 하지 마시죠. 저도 디자인 쪽은 관심이 있어서 좀 알거든요. 새언니가 하는 일은 안 배운 나도 할 수 있겠던데? 미대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 등골 좀 빼먹었을 텐데 미대 나와서 겨우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 잘 만나서 결혼하고도 남편 믿고 그런 일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히 생각해야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오빠 내팽개치고 홀라당 자기 혼자 여행까지 다녀와요? 시기가 안 맞아서 내가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 부부가 늘 일정이 맞을 순 없잖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 네 편 들지 누가 네 편 들겠니? 그리고 니네 같이 모은 돈으로 쟤네 친정에도 용돈 챙겨 보낸다면서. 그것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반반 모은 돈으로 용돈을 챙기니?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는 효도는 셀프로 하라고 하면서 친정 부모는 엄청 챙기려고 한다니까. 돈이나 더 잘 벌고 그럼 모르겠는데 형 괘씸해서 말이지. 그동안 그 많은 불만을 어떻게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퍼부어대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저지하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더군요. 일일이 상대하기 피곤하기도 했고 매번 이런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네, 그럼 용돈은 각자 집에 각자 본 걸로 보내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여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됐어. 어머님이 그게 그렇게 억울하시다잖아. 어머님이 당신 은행원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 하나 들어드리자. 그래, 잘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탈이 안 생기지. 새언니랑 오빠가 지금이야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사이 나빠지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남고 쌓인다니까?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오빠 지원이 우리한테도 꽤 크거든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하세요? 아가씨 취직하시면 어머님 부담감이 덜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할 거거든요.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꼭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시길 바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취미처럼 한다고 비난하더니 본인 딸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백수처럼 놀고 있어도 말씀 한마디를 안 하는 어머님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 이게 며느리의 억울함이지 생각하며 삼키려고 해도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여보,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해오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당신처럼 감각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잘 알아볼 수도 있어. 당신이 디자인한 건 확실히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보인다니까? 이때까지 쌓아온 걸 포기하지 말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동생 말을 무시해. 어릴 때 미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돈 많이 든다고 반대했거든.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본인은 못 그래서 괜히 심술이 나는 모양이야. 엄마도 당신 보면 괜히 동생한테 미안해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딱히 당신이 이해해줘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당신만 나 믿어주면 난 괜찮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안 그런 척해도 날 무시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는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끝에 좋은 날이 왔어요. 직접 팀원을 꾸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맡았던 작업이 대기업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거든요. 상금은 물론이고 저희의 작품이 주최사의 신상품에 그대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팀원들과 뜻을 모아 지급받은 상금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늘 혼자서 일하다 합이 잘 맞는 팀원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을 하게 되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워낙 이름 있는 기업에서 대상을 탄 덕분에 취재도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브랜딩을 맡은 신상품이 유명해지면서 일거리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이 잘 풀려도 딱히 시댁에 티를 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티를 내고 싶더라고요. 늘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시댁의 기를 조금이라도 눌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시댁 모임 때 브랜딩한 화장품 패키지를 꺼냈죠. 어머님 아가씨의 선물이에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런 선물을 다 가져오고? 이거 요즘 완전 품절 대란나서 구경하기도 힘든 색조 화장품 세트 아니에요? 디자인 잘 뽑혀서 인기 엄청 많다던데?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요? 역시 아가씨는 정보가 빨라서 바로 알아보시네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것도 아시려나? 네? 이걸 새언니가 했다고요? 네. 이 화장품 회사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 받고 이 패키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즘 이 제품이 하도 잘 나가서 우리 스튜디오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아, 뭐 그래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요. 새언니도 벌써 디자인한 짬바가 몇 년인데 한두 개쯤은 당연히 대박을 터뜨려야죠. 생각보다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참나. 그래봤자 네 작품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는 준다든? 네가 네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 어차피 잘 팔려봐야 돈은 저 화장품 회사에서 다 벌어갈 텐데 참 쓸데없는 자랑이다. 그런 거 말고 네 남편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 건 알고 있니? 그런 게 훨씬 자랑스럽지.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딱 지점에 사진도 걸려있고 얼마나 좋으니. 넌 이제 하다 안 되니 네가 디자인했는지 증거도 없는 걸 가져와서 내가 했다고 우기는구나. 증거가 왜 없어요. 주최사에서 스튜디오 대표로 인터뷰도 했었는데.
겨우 모아놓은 돈으로 스튜디오니 뭐니 하면서 사무실이나 차리고. 암튼 미술한다면서 겉멋만 잔뜩 든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벌어오는 건 없는 애들이 돈은 줄줄줄 샌다니까. 내가 너 그래서 미술 안 시킨 거야. 알겠어?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해요. 나도 미련 없어. 새언니 저러고 지내는 거 보니까 딱히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상과 현실이 다르긴 달라.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네요. 전 또 아가씨가 어렸을 때 미술 안 시켜줘서 미련이 남아서 저한테 시기 질투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여요? 전 그냥 오빠처럼 내 안목 돈 버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언제 취직하시는데요? 논지 꽤 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오빠가 잘 번다고 오빠한테 용돈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이 생기면 아가씨한테 들어갈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애는 애고 동생은 동생이지. 애 생겼다고 같이 나고 자란 동생이 남이 되냐? 왜 부모도 버리지 그래? 아이고, 내가 저런 여시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내가 바보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아직도 제가 취미생활하듯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길래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을 먹이니 비록 있는 그대로 인정은 못 받았어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한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사적인 대화도 특히 더 많이 나누던 동료라 시댁에 대해 꿰고 있었죠. 아니, 이거 니네 신우이 아니야? 동료가 보내준 건 이력서였어요. 신입을 한 명 뽑으려고 공고를 올려놨었는데 채용을 전적으로 동료에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아주 익숙한 신우이의 얼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눈을 의심했죠. 맞는데 뭐야? 설마 우리 스튜디오에 신입으로 지원한 거야? 그런가 본데? 나 짝도 두껍다. 한마디 말도 없이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쪽 일에 미련 없다느니 미술 안 해서 다행이라느니 그딴 소리 해놓고 우리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 진짜 웃긴 인간이네. 내가 면접 한번 볼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라고 뭘 보내긴 했는데 완전 기초도 없이 엉망진창이야.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 정말 동료 말대로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리 경력 하나도 없는 신입 지원 가능하다고 써놨지만 아예 타고난 감각조차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서류에서 탈락시켜도 될 수준인데 면접까지 보려고? 괜히 시간 뺏기지 마.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를 뭘로 보고 이런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내? 이 업계에 우습게 본 값을 치러야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그것도 괜찮겠네. 솔직히 서류부터 탈락시키면 될걸. 굳이 불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채용은 동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제 손을 떠난 문제라 별다른 터치는 안 했어요. 동료는 결국 스튜디오로 신우이를 불러 면접을 받고 기본적인 면접 태도조차 갖추지 않은 신우이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20분 동안 탈탈 털고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면접 보러는데 아주 놀러온 것처럼 다 파인 옷에 하이힐 또각거리면서 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더니 디자이너들은 원래 다 옷 이렇게 입는 거 아니냐고. 옷이 뭔 상관이냐더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여기 대표 신우이라서 뽑아두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래. 웃음 참느라 혼났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기 취직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걸. 그럴 깡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표 빼기라면서 들어와 앉으라고 한 거야?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참. 어쨌든 상대하느라 수고했어. 한 소리 들었으니 다시는 여기 취직할 생각 같은 건 못하겠지.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너무 양심적으로 봤던 모양이더군요. 나름대로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동안 조용하던 시댁이 명절이 되어 만나자마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새언니, 저도 이제 디자이너 해보려고요. 아, 네. 열심히 해보세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가 좀 도와주실래요? 업계 사람이니까. 제 작업물도 좀 봐주시고요. 제가 하는 일은 되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취미라고? 아가씨도 취미생활 하시게요? 아가씨는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도 없는데 이제 그만 놀고 돈 버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새언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라고 못 그럴 건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이야. 선 봐서 만나면 그만이고. 그 전에 저도 직업이 있어야 선을 보든 말든 하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어려워요? 아가씨 능력이면 제 도움 없이도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괜찮은 남자 잡아서 내조나하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새언니,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으세요? 새언니가 저 도와주면 저도 새언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새언니네 회사 1차 서류 붙어서 면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접관이 아주 글러먹었던데요? 나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라 내가 잘 아는데 글러먹었다고요? 네. 제가 대표 신우이니까 뽑아달라고 했더니 대표 신우이인 게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 했나? 대표 신우이가 아니라 대표 남편이 와도 자기 눈에 안 들면 안 된다면서 엄청 잘난 척하던데요? 딱 봐도 새언니한테 적대적이던데. 그런 사람은 내부적으로도 빨리 자르는 게 낫겠어요. 무슨 깡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우이니까 말을 제가 새언니한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생초짜를 면접 기회라도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가씨. 아가씨가 너무 기본도 없어서 많이 알려줬다던데. 면접부터 떨어질 서류였는데 제 순위라서 면접 기회라도 준 거예요. 네? 새언니, 제가 면접 본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대표인데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저 떨어뜨리는 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가씨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데 붙여드려야 해요? 아가씨는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던 사람인데 저희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 쉽게 보는 사람이랑은 일할 생각 없어요. 능력이 출중해도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 안 할 마당에 아가씨 같은 초짜는 더 그렇죠.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일에 뛰어들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시켜줘요. 미술 일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의 구성원으로 잡일 같은 거 할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워볼게요. 그런 거면 더 곤란하죠. 전 그렇다 쳐도 팀원들은 내 신유라고 하면 불편해할 텐데. 그냥 그 좋은 능력으로 다른 곳에 취직해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돈 버세요. 가족끼리는 원래 같이 일하는 거 아니래요. 됐다. 저런 차가운 인간을 봤나. 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자기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디자인 스튜디오 잘 돼봤자 오래 못 가서 망하는 데가 수룩 빽빽이더라. 몇 년이나 더 잘난 척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속 좁고 치사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넌 앞으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명절에 오지도 마라. 아주 꼴 보기 싫다. 저희 얘기를 안 듣는 척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던 어머님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초에 그냥 가족이라고 능력도 없는데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애가 이상한 거지. 에휴, 너도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리고 알바라도 해라. 어? 옆에서 편들어주는 남편을 제지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 꼴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편한 것도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도 바쁜 시기인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또 약해지는지 아무리 미워도 남편 부모님인데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번 생신 때 드시고 싶은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었냐?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어머님은 말씀은 퉁명스럽게 해도 제가 먼저 굽히고 다가가니 조금 기분이 풀리시는지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럼 선물이니 이런 건 다 됐고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다오. 네? 어떤 소원이요? 그건 생일 당일에 말아마. 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내심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일날은 훌쩍 다가왔죠. 아무리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고 해도 아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한우 세트를 사들고 갔어요. 미리 예약해놓은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생일초를 불었죠. 어머님, 소원이 뭐길래 그러세요? 이제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내 딸 좀 네 스튜디오에 취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못 들어드려요. 아가씨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 그렇게 경력을 뽑으면 도대체 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 경력 쌓는 기간까지만이라도 니네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해주면 얘가 나중엔 알아서 자립할 거 아니니? 스튜디오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죠. 아가씨 작업물도 봤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는 결이 안 맞아요. 이건 소원으로 비신다고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다른 팀원들 생각도 해줘야죠. 너는 참 애가 뻔뻔하구나. 네? 그동안 내 아들 등쳐먹고 편하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갚아야지. 네가 잘 나가니 어려운 가족 하나 못 도와? 네가 잘 번다고 우리 가족한테 돈 한 푼을 가져다 주니 뭘 하니? 그런 거 다 됐고 내 딸 하나 자리 만들어서 취직시키고 가르쳐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거절해? 네가 회사 말단도 아니고 거기 대표잖니? 이렇게 CM이가 생일 소원이라고 빌어도 거절을 해? 삐정한 년. 어머님, 각자 번만큼 각자 집에 용돈 주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남편이랑 모은 돈으로 각자 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바득바득 우겨서 바꾼 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아가씨 미술한다는 거 앞길 막은 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돈 많이 든다고 안 시킨 거라면서요. 딸 꿈은 어머님이 꺾어놓고 왜 제 탓을 하세요? 뭐야? 그래, 싫으면 말하라. 어? 뭐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니? 어차피 니네 스튜디오 이력서에 한 줄 적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 그렇게 잘난 척만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일 시켜주는 게 어렵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력서에 적었다뇨? 너한테 치사하게 일 시켜달라기 싫어서 니네 스튜디오 이름 좀 적어서 이력서 돌리라고 했다. 뭐 그렇게 대상받고 대단한 스튜디오인 양 굴더니 아무도 경력 취급 안 해주는지 면접제에도 안 들어오던데 나 니네 회사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업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더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경력을 경력처럼 적어서 냈다고요? 그거 범죄인 건 아세요? 네가 일 시켜주기만 하면 진짜인데 그게 왜 범죄니?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너, 네 힘으로 입사할 거 아니면 그만 좀 해. 기본적인 미술도 못 배운 애가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남이 고생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꼴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그만들 좀 해. 나도 남편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너무하잖아. 너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마누라 편 만드는 거냐? 아이고, 니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주 천인공노하실 거야.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네 애미랑 동생을 이렇게나 몰라라 할 수 있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이 사람 괴롭히지도 못했어. 아버지는 적어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아껴주고 존중해줬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믿고 결혼한 거고 이렇게 시댁이 유난인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 안 했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지하게 시댁이랑 연 끊었을 거. 내 얼굴 봐서 계속 참고 시댁 챙겨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 사람 회사 이름을 이용해서 가짜 경력을 적어. 오빠도 참 너무해. 오빠 은행원 만들겠다고 엄마 아빠가 나는 지원 안 해준 거 알면서 내가 미술하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해? 넌 입 다물어. 예전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취직시켜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을 네 새언니가 하고 있으니 괜히 시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네 일을 찾아.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렇게 내 와이프 존중 안 할 거면 나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내 가족 챙기라고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랑 형식적이라도 잘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들 잘해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여보, 엄마랑 동생이 당신한테 사과할 때까지 당신은 시댁에 오지 마. 그리고 쟤는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회사 이름을 팔아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중에 인사를 맡겼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타 스튜디오에서 아가씨의 재직증명 관련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계 내에서 우리 스튜디오 경력을 사칭하는 신입 지원자가 있다고 알려져 블랙리스트처럼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원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일했을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의심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부터 뽑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가씨는 그 뒤에도 여러 군데 신입 지원을 한 모양이지만 영 되지 않으니 뒤늦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나중에야 무언가를 느꼈는지 제게 사과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어요. 능력을 떠나 저렇게 양심 없고 일을 쉽게 보는 사람이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결국 어머님의 소원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역시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제가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고요. 시댁과 연을 끄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력하고 애쓰던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끔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상황들이 사라지니 결혼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낳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